삼차시 수업은 한국 가사노동 시장의 변화와 중국 동포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한국 가사노동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나 생각해 볼까요? 가사노동자란 여성의 직업 중 가장 오래된 직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있었죠. 조선시대부터 살펴본다면 노비가 담당했고요. 한국어에서 노비라는 말의 앞에 노자는 남자 노비를 뜻하는 거고 뒤에 비자는 여자 종, 여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노비 제도가 없어진 거는 1896년이니까 거의 19세기 말이죠. 그때까지 쭉 노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자 종이 이러한 가사노동을 담당했고 우리가 일제시대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였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조선 어멈이라고 이제 부르는 한국 사람들을 가사 노동자로 이제 고용을 했고요. 조선인 중에도 중상류층 가정에서는 한국인 조선 어멈 또는 이제 가사 노동자를 고용했고요. 그래서 해방 후에 약 1970년대까지 또 가사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들을 식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식모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아까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허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식모라는 그 용어가 가정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 노동자, 가사 근로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중류층 이상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1960년대부터 약 2000년대까지 한국 도시가구가 어느 정도 가사 근로자를 고용했는가 하는 그 비율이 나오는데요. 리브인 도메스틱 워커는 그러니까 재택 가사 근로자는 67년에 거의 도시가구의 60%가 고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부터 많이 줄어서 2000년대에 오면 한 2, 3%도 안 되는 정도로까지 줄어든 거죠. 80년대부터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사 근로자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파트타임 가사 근로자를 파출부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84년 정도 되면 한 22% 정도, 90년 되면 한 20% 정도, 2000년대에도 한 15% 정도의 이제 파출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출부라는 용어를 보면 1966년에 한국에서 YWCA에서 이 용어를 고안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70년대 이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이제 파견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제 눈에 띄게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가사노동자 시장에 중국 동포들이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이들이 친척 방문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게 1980년대 중반 이후 또는 80년대 말 또는 90년대부터니까 그 당시 우리 지난주 수업에 중국 동포를 했으니까 기억나시나요? 이분들이 이제 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친척 방문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들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했었죠. 그래서 5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만 그런 친척 방문이 가능했고요. 2002년이 되어서야 45세 이상을 허용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 바람이 불었는데 친척 방문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좁은 문이니까 들어오기가 어려웠을 때 다른 통로가 열렸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통로였죠? 국제결혼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그 당시 중국 동포에 대해서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에 대해서는 국제 결혼을 막 장려하고 남자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는 정책을 썼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동포의 이제 딸들이 한국의 이제 농촌 총각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국제 결혼할 때 어쨌건 국제 결혼을 하면 부모 초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 동포가 이제 중국 연변 또는 뭐 중국의 동북 삼성에 계신 부모에게 2장의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초청. 뭐 결혼식을 보러 오셔도 되고 뭐 등등의 이유로. 그런데 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도 2장을 보내서 그 중에 1장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초청장을 뭐 팔기도 하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온 중국 동포는 다 여자, 남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특히 그 90년대 초에는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뭐 한 40대 뭐 그 정도면 식당 일을 하셨고요. 50대 정도가 되면 가정부를 하셨고요. 60대 정도가 되면 간병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2002년에 3월과 5월 사이에 정부가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를 하게 했는데 미등록 근로자의 96%가 이제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사람 중에 외국인 가정부가 한 9천 명 이상이었는데 거의 70%가 중국 동포였고요. 한 29%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필리핀 사람이 가사 근로자를 한 경우는 0.6%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동포가 이렇게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중국 사람이 어떻게 29%나 되는가 의아하시죠? 이들 그 중국 국적이라고 신고한 사람 중에 한국계에 마크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상당수 중국 동포가 중국으로 분류됐을 거다라는 그 해석도 있으시고요. 또 중국 동포가 사시는 동북 삼성에 사시는 중국 한족들은 한국어를 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네 마을에 이제 그 중국 동포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한족도 제법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그 가사 근로자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취업관리제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가사근로자 하던 것을 합법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관리제로 가사근로자를 하려면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취업 알선을 받은 다음에 표준 근로계약을 맺고 취업을 가능하게 했어요. 취업관리제 이제 처음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는 집안에 6개월 이상 앓으시는 장기 환자가 있다라든지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환자가 있거나 8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정은 취업관리제로 들어오신 중국 동포를 가사근로자로 쓸 수 있었어요. 초기에는 1달 이상 내국인 가사근로자를 구한다라는 어떤 그 구인 노력을 하게 했었는데 그 기간이 점차 짧아져서 1개월에서 2주, 그 다음에 1주 이렇게 짧아졌어요. 지난주 우리 수업을 하면서 2007년 방문 취업제 이후 방문 취업제로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그 직업, 업종을 어떤 것은 장려하고 어떤 것은 통제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F4 그러니까 이제 재외동포 비자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할 때 어떻게 뭐 어떤 직장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농촌에 뭐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한 사업체에서 일하면 재외동포 비자 바꿔준다라고 할 때 어떤 때에는 가사 근로자 간병인이 포함됐다가 또 어떤 때에는 그게 제외되기도 하고 또 뭐 2013년쯤 되면 육아도우미는 또 F4로 바꿔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은요. 내국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쯤 되면 조선족 이모라고 이제 이들을 불렀었는데 조선족 이모가 키우던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갔다라든지
애를 봐주던 조선족 할머니의 검은 과거 충격이라는 타이틀로 신문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 신문을 조금 더 뒤져보면 그 조선족 할머니가 청부 폭력이라든지 특수 강도 그런 어떤 전력이 있는데 신분을 세탁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뭐 육아 도우미로 일했다. 이런 뉴스들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또 중국 동포의 입장에서는 중국 동포의 눈물이라는 또 뭐 기사들도 나오는데 가사 근로자를 하다 보니 뭐 인권 침해라든지 뭐 모욕이라든지 경멸 이런 거에 관련된 기사도 많아요. 잠시 우리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 논쟁이 있었는데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커다랗게 좀 이슈가 됐던 해가 저는 두 해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로는 2012년, 최근으로는 작년 2022년 요 두 가지 경우만 한번 살펴볼까요? 2012년에 이제 여가부에서 그간 계속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여가부에 요구하기를 가사 도우미를 이제 외국에서 데려오는 거는 어떠냐. 이제 계속 질의가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조선족 및 외국인 여성 육아 도우미 등 돌봄 근로자 이용 실태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2012년 그 글로 이제 이렇게 발표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동포보다 더 이제 가격이 낮은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자라는 이런 논쟁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2년에 좀 이슈가 좀 크게 됐었고 작년인 2022년에 좀 그 이슈가 좀 뜨거웠어요. 그럼 2012년의 논쟁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2012년의 논쟁은 한 2010년경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여가부에 민간 베이비시터라든지 뭐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12년 3월쯤 되면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워킹맘 연구소가 입주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제 이 기사가 신문에 이제 크게 나요. 그래서 그 기사들에 의하면 당시 조선족 이모로 피해를 본 워킹맘 3인 등이 조선족 도우미를 좀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시 여가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육부모는 이제 여가부 사업이고 이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도 2012년에 뭐 중국 동포 그 가사 도우미 또는 육아 도우미가 뭐 애를 데리고 중국으로 갔다라든지 뭐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나니까 이 육아 도우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청와대 또는 뭐 서울시에서도 이런 민간 베이비시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관련 대책 방안을 이제 모색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여가부에서 이제 저한테 같이 이제 우리 한번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런 글이 제가 이제 2012년에 그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아직까지 2012년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가사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내국인들 중에서 이 분야 육아도우미라든지 또는 파출부 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중국 동포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 보증을 어떻게 할 수 있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만들고 이거를 좀 더 홍보하는 걸로 하자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 노동자 이제 유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것의 그 예를 조금 더 알려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동포 말고도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 근로자로 고용했던 여러 이제 사례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을 뒤져보신다면 1990년대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강남이다 그러면 이제 잘 사는 동네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런 잘 사는 동네에서도 중국 동포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유학 붐도 막 부를 정도로
93년에 그 YS 대통령부터 막 세계화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영어 회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약에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임금이 쌀 뿐만 아니고 애들한테 영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잠깐 유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보편화되지를 않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2019년에 모 재벌 기업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이제 고용한 거와 관련돼서 어떤 막 재판이 나고 뭐 그러는 거가 이제 기사가 막 뜨기도 해요. 그래서 2019년 11월 신문을 뒤져보시면 한국의 모 재벌 기업의 그 전 회장님의 부인이 당시 나이가 70세였는데 그 필리핀 여자들을 입주 가사 도우미로 이제 불법을 고용해요. 그런데 그래서 징역이 1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랬냐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모 항공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일반 연수생 비자로 이제 위장 입국을 시켜서 지난 6년간을 6명을 고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판에까지 넘겨져서 이제 이런 사건이 크게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동포를 고용하는 거는 합법이지만 필리핀 여자를 고용하는 거는 불법이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좀 확대되기도 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동포가 아닌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다른 국적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 근무자라든지 외국인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가정에서는 이렇게 필리핀 사람이나 뭐 태국 사람들을 가사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가 널리 알려졌겠죠? 그래서 이제 2012년 또는 2019년에 이제 그런 파동이 있었고요. 2022년의 논란은 뭐냐면 2022년, 즉 우리가 2020년 2021년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체류자도 거의 막 한 50만 명 줄고 또는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을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고물가 상황이 됐죠.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중국 동포의 수가 줄었으니까 중국 동포의 인건비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뒤진다면 육아 이모님 월 400만 원 출산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신문 기사가 뜰 정도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금 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데려오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한 200에서 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데 한 4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유입해서 육아난을 해소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잠시 막 신문에서 막 떠들고 했지만 결국 고용노동부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 이미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봤더니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쟁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요. 그 이유는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싱가포르 사례, 한편으로는 맞아요. 저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 말고 추가되는 비용이 많다. 뭐 고용세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벌금이라든지 또는 처음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항공료까지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싼 임금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내국인 임금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실 계급차별이고 인종차별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입주 가사 도우미를 쓰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는 국제적인 굉장히 비난을 받는 사례인데 우리가 그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죠.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은 고용허가제잖아요.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처우하겠다라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정책에 어긋나서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가사 노동자의 이제 수요 공급을 살펴보면 우리 2012년에 내렸던 결론이 2022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내국인 중에 가사라든지 돌봄을 하겠다라는 잠재 인력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처우가 나빠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외국 인력을 데려오기에 앞서서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 주면 내국인이라든지 벌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뭐 결혼 이민자도 있을 거고 이미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신 분도 있고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국인과 이들 체류 외국인의 유휴 인력을 먼저 우리가 일터로 나오게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죠. 더 중요한 사건은요, 2022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사 근로자법이 드디어 시행하게 됐다라는 사건이에요. 가사 근로자법의 배경은 뭐냐면 2011년경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가사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해요. 그래서 가사 근로자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라라는 어떤 그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가사 근로자한테 어떻게 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냐면 가사 근로자는 집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간 가구 내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2021년 5월에 국회에서 가사 근로자법이 통과돼서 제정이 됐고요. 거의 1년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게 돼요. 그러면 가사 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이제 인증을 해주면 그 제공 기관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절차가 뭐냐면 희망하는 그런 기관들이 그 필요한 서류를 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 이제 내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 기관을 인증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를 소개하는 업체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최소 근로시간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여러 노동관계법상의 그 보호를 받게 되고요.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도 받게 되는 거죠. 가사 근로자법은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시설이나 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 근로자나 간병인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사 노동자라든지 간병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싱가포르라든지 뭐 홍콩 등에서는 가사 노동자 그러면 필리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인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은 그동안 중국 동포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들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래서 못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중국 동포보다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저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써서 내 외국인의 그 임금 차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저임금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인 어려움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어렵고 또 이제 한국 뭐 김치를 만든다거나 우리나라 반찬을 만드는 거를 이제 중국 동포에 비해서 필리핀 사람이 잘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유는 아파트에 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같이 입주하기에는 젊은 필리핀 여성이 조금 버거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 우리나라 그 엄마들이 가사 노동자로는 그러니까 같이 입주해서 자는 사람보다는 내국인 파출부를 고용하는 걸 선호하고요.
육아 도우미일 경우에도 이제 필리핀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중국 동포를 차라리 선호하고요. 중국 동포를 고용하더라도 재택에서 이제 단지 그 아이하고 그 육아 도우미만을 집에 두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중산층 기혼 여성의 이제 취업률이 낮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재택 가사 도우미 또는 가사 노동자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리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지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유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중국 동포가 국내 가사 노동자 시장을 거의 독점한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이제 아까 그 필리핀 경우와는 반대되게 이제 그동안 불법이었을 때는 외모 구별이 어려워서 가정부나 뭐 식당 등 취업이 용이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합법화되어서 뭐 그런 거고요. 한국어가 잘 되고 한국 음식 준비가 그래도 비교적 용이했다.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중년 이상의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탈여성화된 그 중국 동포, 그래서 중국 이모님 또는 중국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아 도우미로 아이를 맡기기가 더 쉬웠다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이제 중국 동포들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사회적 연결망이 이제 잘 발달돼 가지고 취업 정보를 구하기도 이제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서로 소개하기도 하고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뭐 조선족 교회라든지 중국 동포의 집 등에서 그런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구직 웹사이트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들이 가사 근로자로 많이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렴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논쟁은 어떻게 끝났냐면 2012년과 2022년 논쟁 다 이제 수요 공급의 차원에서 내국인이라든지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공급을 먼저 하고 외국에서부터 가사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3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